아빠님이 질문을 했네. 상담사 같은 데. 내가 상담하고 있는 중인 지적장애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상태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 자해 욕구가 생긴다고 하였으며 두려움에 얼굴 근육을 떨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는 듯 하면서 섬뜩하게 웃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심각한 상태네. 자살과 자해 욕구 또는 실제로 자해 시도한 어떤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웃다가 울다가 감정이 이렇게 막 오락가락한다. 이거 전형적으로 유아의 특성이에요. 영유아의 특성이지. 그렇잖아. 아이는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좋다가 조금만 불편해도 계속 울어대는 게 영유아잖아. 많이 불편하면 자지러지게 막 그냥 거품 물고 울기도 하지. 영유아의 특징. 그림 검사에서 자신과 폭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빠가 동일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대상, 중요한 대상하고 금세 동일시되지. 영유아는. 우울증 약을 중단하였다가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하면서 다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학생은 편집분열자리와 아빠를 너무 좋아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박해불안으로 아빠가 때릴까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떨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거의 유아라고 보면 돼요. 10회기 정도 지난 시점부터 새로운 증상으로 아빠가 실제로 자신의 다리를 갑자기 때렸다는 망상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혼자 방에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때렸다며 엄마 아빠에게 울고불고 묻고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 경계선 인격 진단을 받죠. 때렸다고 기억하는 날의 일상을 묻는 질문에 서술이 앞뒤 연결이 안 되는 파편화된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을 다시 물어보니 한 번씩 정신이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경계선 인격이라고 하는 게 정신의 어떤 중간에 이제 분열 기저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 인격하고 이쪽 인격하고 연결되는 이게 연결 연속성이 없어서 이게 연속성이 끊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게 경계선 인격이에요. 기억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부분 지각을 하고 부분 지각은 전체적인 현실과 많이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일어난 너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때렸다고 하는 게 물어보니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부분 지각인 거예요. 부분 지각이 소위 이제 성숙한 성인의 입장에서는 환상인 거죠. 전체적인 진실이 아니라 작은 진실로 마치 전체라고 우겨대는. 가끔가다 보면 정치가들도 작은 진실을 완전히 크게 떠들어대서 이익을 꾀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그렇지. 그런데 아빠가 자신을 때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분명히 때렸다 아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과거에 어떤 부정적 자극을 받았던 그런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분 지각적 자극이죠. 아빠와 연관해서든 또는 어떤 기억나지 않는 어떤 대상과 연관해서든 뭔가 불편한 자극을 받은 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맥락이 있는 거거든. 가령 어떻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고함을 질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약간 야단을 쳤을 수도 있고 그게 영유아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과 사실이 어떤 게 환상이 100%고 어떤 게 사실이 100%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건데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자, 상담하는 아이들 중 몇몇이 정상 출산 전에 태어나서 몇 달간 집중 치료실에 있었다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태어난 초기에 이런 경계선 인격 같은 경우는 첫 1년 엄마하고의 제대로 된 양육 관계 경험에 심각한 단절이나 박탈이 있었을 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때로는 이렇게 정상 출산과 연관해서 이제
인큐베이터라든가 어떤 이런 치료실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심각한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초기에 있으면은 정상적인 정신 어떤 지각에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트라우마 자체는 영유아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강력한 방어 기제인 이제 분열 기제로 그거를 또 처리하거나 해리 기제로 처리하는데 분열 기제나 해리 기제가 작동이 되면은 사고의 연속성이 중간중간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리, 분열 그 방어 기제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지각을 마비시키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 있는 지각이 아니라 부분 지각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간 집중 치료실에 있었다 입원을 반복해서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박해불암과 파편화된 서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감당하기 버거운 그게 작동이 돼서는 안 되는 영유아 시절에 그냥 출생 초기에 분열 기제나 해리 기제가 작동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지각을 못하고 그 당시 세상을 지각하는 어떤 불안한 어떤 정신 구조에 갇히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도움이 될까요? 텃밭님이 2, 3년 전에 아빠가 오빠를 심하게 때리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야. 바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저걸 목격하는 순간 금세 이 아이한테 내사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에고 바운더리가 되게 얇고 얇아서 그런 것이 마치 자기가 맞는 것도 아닌데 그 장면이 이렇게 막 들어와 가지고 내사 동일시가 되는 거야. 심지어 텔레비에서 누구를 때리는 장면을 봐도 그게 마치 자기가 맞는 듯한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거거든. 환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어떤 자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여 도움이 될까요?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 정도의 심각한 고등학생 치료법? 정말로 간단치 않은 거지. 일단 이 말부터 해야 돼. 저런 사람을 부담 없이 떠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주 드물 거예요. 저 안에 내재된 공격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양에 따라서 그 드문 중에서도 더 드물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다행히 파괴욕동의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으면은 조금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상담사가 있을 수도 있고 경계선 인격 치료하는데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편안한 안내를 하기는 간단치 않아요. 그런데 저 분야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 적은 많고 그 비슷한 사례들 몇 케이스 많은 케이스는 아니고 근데 이 정도 심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했을 정도라면은 좀 더 심한 거고 아직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좀 덜 심각한 건데 저기서 나오는 투사동의시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10회밖에 안 했으면 아직 상담사한테 그 투사동의시를 한번 불편하게 짙게 내쏘는 경험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덧바님이 그 경험이 보통의 얌전하다가도 한번 되게 불편한 자극으로 투사동의시를 한번 쐬면은 어마어마한 기운에 정말 감당하기가 간단치 않아진다. 의사들은 그걸 이제 80%는 약물로 통제를 하고 20% 간단한 상담으로 이렇게 해서 진정한 치유가 간단치 않은 건데 상담사가 저거를 진짜 온전한 정신적 관계 세팅으로 해소해 주려면은 일단 지금 주목되는 그 내담자의 고착된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일단 섬세한 파악을 해야 돼요. 짐작컨대 첫 1년에 분명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박탈 체험이 있었을 테고 그게
부모의 또는 주로 이제 엄마의 그게 이제 불가피한 어떤 외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과 연관되어 있는 또 트라우마인가?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텃밭님이 지금은 저를 이상하고 있는데 긍정적 전이가 이제 잘 된 거야. 10회 상담. 담임 선생님이 통제가 안 될 때 상담실에 와서는 안정이 됩니다. 학교 상담을 하시는 분 같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보면 눈도 잘 못 뜨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이 걸어 다닙니다. 학교 상담에서 저 대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간단치는 않을 텐데 일단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근데 적어도 힘 있는 위치에 있는 힘 있는 대상, 이상화된 대상이면 다 힘 있는 위치고 힘 있는 대상이죠. 학교 내에서 상담 선생님은 또 충분히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상이 엄마가 이제 초기에 주지 못한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상담 선생의 말 자체가 또는 상담 선생의 어떤 관계적 접촉 자체가 정신을 응집시켜주는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응집시켜주는 기능을 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봐야 돼요. 학교 상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장기 상담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저 대상에 대한 장기 상담은 어려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상담 세팅에서 일단은 고등학생까지는 치료사가 아직은 제1양육자, 즉 엄마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사예요. 근데 그 엄마의 인격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엄마 상담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를 교육시켜가지고 엄마한테 치유 능력을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대학교에 가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엄마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주 치료사는 엄마가 되게끔 좀 만드는 거죠. 엄마를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근데 엄마 자체가 안정성이 없거나 아이한테 어른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이 없거나 또 원래 불안이 많거나 이럴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래서 상담 세팅에서 도움을 줘도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그러면은 그게 또 금세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엄마에 대한 그 상담과 교육, 이 두 가지를 해서 엄마를 보충해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학교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지각됐을 수 있으니까 그 상담 선생의 그 초기 박탈에 근거된 그 엄마가 해주지 못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해주려면은 상담하시는 분이 그 마음 안에 쓱 들어가기도 하고, 금세 그냥 아까 암묵적 비의식이라고 하는 상호주관성학파처럼 그 안에 마음속에 쓱 들어가서 너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해가지고 금세 알아차려가지고 금세 뭔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적절한 말을 거의 시간성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그 반응을 못 해줬거든요. 첫 1년 반 동안. 그래서 그 반응을 하면은 이제 금세 이상화가 되고, 그래서 정서적 공간과 그리고 정신을 응적시켜주는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대면하면서 보충해주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언어와 공감이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건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정신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 효과는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깨지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응집시켜줄 정도의 안정성만 주는 거죠. 학교 상담인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물음을 물으면 경계선 인격에 그 특화된 그 치료를 하려면은
그 되게 특화된 또 그 방식의 또 분석 경험, 받는 경험도 하셔야 되고, 준비될 만한 어떤 조건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론만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떤 그 다중의 지점에 걸려 있을 텐데, 지금은 되게 이제 초기, 편집 분열짜리 초기에 걸려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이제 지각이 돼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 아이가 일일이 기억을 하게끔 하면 또 감당이 안 될 테니까, 엄마를 불러가지고 망각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엄마도 그거를 이제 제대로 그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고, 기억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가능성도 높고, 그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까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 첫 1년 동안에. 그건 두고두고 장기 상담하는데 활용할 수 있거든,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마술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엄청난 그야말로 홀딩과 컨테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버텨주는 그 역할까지도 해야 되고, 중간에 치료하려면은 아이가 이상화되는 게 깨져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 바로 그 장면을 또 버텨주고 담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발전이 되죠, 그게. 지금은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진짜 치료는 부정적 전이로 뒤바뀔 때 그거를 어떻게 버텨주는가 그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버텨주는 게 정말 간단치가 않거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엄마가 첫 1년 때, 또 첫 1년, 첫 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지 조기 출산으로 인큐베이터에 가서 그런 상황, 그것만 있는 건지, 엄마 인격에 불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불안이 심하면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의 불안을 이렇게 자기가 흡수해서 소화해가지고 편안하게 돌려주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1년 언어를 배우기 이전 단계에 그 박탈과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 그냥 금세 알아차리고 금세 보충해주고 금세 달래주고 하는 그 모성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상담사가. 그 자유롭게 언어적 그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너가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긍정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강도를 잘 보고서 정신에 감당할 수 있는 조금씩 연결시켜주고 긍정적 마인드로. 근데 그 작업 기준이 저 정도 되면은 최소한 만 3년 이상의 상담을 해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 상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심각한 파괴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부적응하는 정도라면은 그게 이제 심각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돼요. 나는 주로 이제 인테리들을 많이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해줘서, 인테리들은 언어 치료가 꽤 이렇게 좋은 결실을 이루거든. 내면 무의식과 연관된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면하게 해주면은, 아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것에 그야말로 그 뿌리를 안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좋은 역동이 일어나는데,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초기 상처, 지금 이렇게 그 텃밭님이 제기한 내담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언어를 주면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요. 언어 이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언어적인 해석이 그 치유 효과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자극으로 온다고, 때로. 그래서 그거를 정서를 잘 이렇게 아우러 주면서 이렇게 이제 곱씹어가지고 소화해서 애들 이유식 먹여주듯이 이렇게 연결시켜줘. 너 요것 때문에 이래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요 정도 톤으로 잘 하시면은 장기 상담 세팅으로 저 나이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부모님을, 특히 엄마를 주치료사로, 가능성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있겠네. 엄마가 주치료사를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해줄 수 있으면
저 아이는 그래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거 할 수 없으면 간단치 않은 거지. 다행히 제가 초기 박탈의 어려움이 있어 본 그런 상담자라서 조금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되게 소중한 말인데, 이거는 진짜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상담사들도 전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겪어보고 그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보고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딱 그만큼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야. 네. 왜냐? 자기하고 비슷한 문제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낯설지가 않거든. 자신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내가 여러 유형의 상담 전문가를 만나봤는데 진짜 초기 상처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참혹한 어떤 상담사가 있는데 대단한 캐리어를 갖고 있는 분인데 전국에 그 사람이 겪었던 초기 박탈보다 더 센 박탈을 겪은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도.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국에서 그 분야의 딴 데서 해결 못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다 와. 왜냐? 그 사람만큼 그 분야에서 고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신경증자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데 초기 박탈이 있는 사람은 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돼요. 진솔한 소통을 잘 표현을 해주시네. 스트리밍이라도 이게 이제 문자 소통이라도 이게 대단히 이렇게 진솔한 소통이 나오면 깊은 어떤 무엇도 내가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진지한 물음 던져주신 분들 같이 또 이렇게 경청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참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네.